자네는 사랑을 몰라. 그 숫자에 찌들어갖고 쫄리죠. 마음이 계속 마이너스로 변해요. 그 표정이 왜 그래? 힘들어요. 머리 힘들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인데. 난 감이 좀 왔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 기준금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안 돼. 모르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스근하다, 스근해. 다 하셨나? 한숨 잘게요. 배신자. 저는 상식이 부족한가 봐요. 야, 오늘 쉽지 않겠네요. 오늘은 제가 금리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왔는데 이게 정말 재밌고 유익한 내용인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금리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중에 한 분 일어나서 인사.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학생들을 뵀는데 연극학과! 오늘 리액션은 확실하겠네요. 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재윤 학생은 투자 러버. 네, 최근에 제일 수익률이 좋았던 엔비디아. 몇 주? 그건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시간이다 보니까 경제, 금융의 기초 중에 기초이면서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게 뭡니까? 돈, 이 돈과 관련된 어떤 이자율을 뭐라 그러죠? 금리. 금리라 그러죠. 오늘 금리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금리편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란 무엇일까요? 이자? 돈을 더 주는 거, 이자. 돈의 밸류? 와, 완벽해요. 그러지 말라고. 금리는 오늘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돈의 가치이면서 돈의 기회 비용이기도 하고요. 돈의 기대 수익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놀랍게도 돈의 가치는 바뀝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지금도 변해요. 우리가 1980년대를 가봅시다. 그때는 금리가 막 10% 그랬어요. 그럼 똑같은 만 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10%일 때는 1,000원을 주죠. 지금은 500원밖에 안 줘요. 지금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에 비해서 낮아졌어요. 낮아진 거예요. 이자율이란 거는 그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저축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떤 가치가 있냐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값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표상하는 게 금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때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 은행들끼리 이렇게 톡해갖고 비슷하긴 한데 애매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비슷하다고요? 약간 비슷해요.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변해요? 계속 마이너스로 변해요. 엔비디아로 바꾸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변해요? 올라가요. 계속 그때 시간마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사실은 금리도 똑같아요. 결국에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누군가 찍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돈에 대한 우리의 수요 그리고 공급이 만나는 점입니다. 이거 완전 초딩 때 나오는 수요 공급이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돈을 원하느냐 그리고 한국은행이 돈을 공급하는 거기에 따라서 접점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하려면은 우리 옆나라 예가 정말 좋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잃어버린 30년. 일본은 집을 사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집값이 빠집니다. 임금도 30년 동안 오르지 않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돈이 있다고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주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 오랫동안 금리가 몇 %였습니까? 0%. 그쵸. 0%였어요. 한마디로 그 나라를 표상하는 걸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어느 나라 기준금리가 7%야. 우리나라보다 많이 높아요. 그럼 어떤 나라겠어요? 이것저것 할 게 많구나. 이제 막 성장하는 나라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아. 그 나라는 약간 좀 성장이 정체돼 있겠구나. 금리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의 수요이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기회 비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금만 하는 건 아니에요. 대출도 받아요. 만약에 0%의 돈을 빌려준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바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부동산. 땡겨서 집 사러 가겠죠.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걸 5%, 7%라고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쫄리죠. 기회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는 어디서 결정하나요? 중앙은행. 금리는 주식하고 똑같이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쌤, 이거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하던데요? 뭐 올리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는 기준금리라는 걸 결정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금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금리는 요 시장금리를 의미하는데, 시장금리의 밑바닥은 중앙은행에서 결정합니다. 이게 기준금리라는 거는 은행 간에 거래하는 금리예요. 근데 은행 간에는 신용도가 제일 높다 보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금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아요. 제일 낮으니까 그 금리가 모든 금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결정된 여기를 시장금리, 우리가 흔히 금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중앙은행이 정한다는 말은 기준금리라는 뜻으로는 맞는데 시장금리라는 말하고는 틀린 말. 틀린 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높은 게 좋겠습니까? 낮은 게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정답! 또 혈압은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둘 다 신령하지 않나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둘 다 안 좋죠. 미지근해야 됩니다. 혈압하고 똑같이 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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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끼 하면은 가는 거고요. 삐 하면 사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금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서울 게 없죠. 심화 과정 한단계 조금. 표정이 왜 그래? 힘들어요. 머리 힘들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인데 이거 기초 이거 원 스텝 한 거예요. 원 스텝. 아, 제가 그 능력에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너무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됐죠? 다 이해가 됐죠?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금리에 대해 얘기했어요. 근데 세계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많은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이라고 해봅시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높아.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3%인데 미국은 6%를 준대요. 우리나라 원화가 더 필요합니까? 미국 달러가 더 필요합니까? 달러요. 달러를 갖고 싶어요. 달러의 수요가 막 올라가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달러라고 얘기하죠. 환율. 이게 올라갈수록 원화 가치가 낮아진 거예요. 1달러에 얼마 전까지는 1,100원이었어요. 1,100원만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300원을 줘야 1달러를 사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다 달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인즉슨 금리 차이는 곧 뭐다? 환율을 만든다. 연관이 있다. 환율과 연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환율을 정하는 물론 변수는 수십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은 금리 차이예요.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자꾸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하고 다 미국에 투자하러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는 건 곧 환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환율과 연계되는 얘기까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들었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리라는 건 단순한 이자율이 아니었다. 우리 경제에 흐르는 피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대단히 똑같은 일이었고, 금리는 곧 돈의 가치를 표상한다. 저는 투자를 하지 않고 저축을 무조건 묻어두거든요. 저축을 많이 하는 친구는 그 금리를 너무나 민감하게 사실 생각해야 돼요. 그 금리가 높아야 이자가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경기의 흐름이자 어떤 피해 속도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은행에 가면은 고정 대출을 받겠습니까? 변동 대출을 받겠습니까? 변동하겠습니다. 변동하겠습니까? 이거를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지금 8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은 8만 원에 영원히 고정으로 사시겠습니까? 시가에 따라 변동해서 사시겠습니까? 변동해서. 변동해서 사는 게 좋아요? 야, 나중에 비싸지면 안 돼요. 비싸지면 어떡하려고? 고정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망했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삼성전자가 오를 걸로 생각하는지 내릴 걸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게 바뀐다. 금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가정해볼게요. 기준금리가 3.5%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게 많을 것 같아요? 내려갈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렵죠? 요건 조금 어려워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내려간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고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변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변동. 변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집 살 수 있죠? 전세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머니가 머니에서 배웠던 요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뭐를 선택할지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즐거운 수업 시간이 끝났고 더 즐거운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현 학생 표정이 굳어지고 있네요. 제가 오늘 퀴즈의 내용을 보니까 정현아 큰일 난 것 같아. 아, 저 진짜 힘들어요. 자,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걸로만 낼게요. 한국은행과 일반은행 사이에 거래되는 금리를 무슨 금리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이야! 이야, 대단하다! 정답은 기준금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금리는 돈의 가치이며 그리고 또 돈의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현아 왜 그래? 기억이 잔상이 어렴풋이 남는. 1번은 제가 써드릴게요. 돈의 가치였고요. 또 돈의 무슨 비용이었습니다. 무슨 수익이었어요? 혹시 오픈북 가능한가요? 오픈북 하세요. 오! 하나, 둘, 셋! 이야, 오픈북 해냈다. 근데 열심히 오픈북, 했어요. 필기 대단. 엄청 열심히 필기 했어요. 열심히 한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수업 외에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동수상. 정현아 왜 그래? 화내지 마. 저 이기고 싶어요. 근데. 이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금리를 올리면은 뭐 돈의 수요가 줄어들고 금리를 낮추면은 돈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특성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화정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금리를 막 올리고 내리는 통화정책을 하는데 금리가 0%에 왔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요. 근데 금리가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 10년 전에 미국이 여기서 돈을 막 찍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했죠? 땡땡 완화입니다. 이 정도는 쉽죠? 하나, 둘, 셋! 정현이 정답! 야, 사내는 사랑을 몰라.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해야지. 그 숫자에 찌들어갖고 그 양적 하나 그런 걸 쓰고 있으니까. 자, 오늘의 승자는 이정현 씨!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재현 씨는 뭐 불만 있으면은 대학원생으로 모시도록 할 테니까 얼마든지 오시면 됩니다. 정답은 여기 물론 양적 완화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우수상 그대는 떡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리 편을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두 분 소감 한마디씩. 이렇게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다시 하나로 뭉쳐주셔서 너무 뜻깊은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 강의를 직접 들으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요. 마무리를 사랑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다 잘 되고 더 다 부자 되시고 더 훌륭한 금융생활 안전한 노후 대책까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하겠습니다.